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좀 아쉬운 게 사실 주말 동안 잭슨홀 연설에 의해서 나스닥이 또 상승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하면서 사실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파월 의장이 표명을 했고 여기에 따른 나스닥 상승 그리고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좀 불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장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제 월요일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거든요. 이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런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나스닥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주가를 이끌었던 게 바로 이 엔비디아 주가였어요.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이 AI 시장, 이 AI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 시장은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 이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으면 쭉 더 갑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주가 왜 빠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를 할 수 있냐면, 눈치 보기다. 눈치 보기. 지금 28일,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얘네들이 주가를 빠르게 지금 당장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요. 현재 실시간으로 좀 수급을 보면은 이 보시죠. 지금 매도를 누가 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HSBC,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와 같은 외국계 창구들에서 매수량 하나도 없이 지금 매도만 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큰 금액, 큰 수급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건 기분은 나쁘죠.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다.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승이고 매도가 하락입니다. 하락이다. 자, 그러면 개인들은 뭐냐? 개인들은 그냥 평균만 맞추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순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그만큼 매도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큰 자금이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만약에 이 추가적으로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일까지 좀 눈치를 보다가 우리도 이 매수 타임을 적절하게 좀 잡고 다시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말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단기적으로 이 9월 전후 10월 달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슈퍼볼 뉴욕 증시 중요한 시험대라는 기사인데 좀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증시가 이를 주시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하고 연방준비제도의 내달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는 한때 미 증시를 흔들었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가면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28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자, 이런 2분기 시작을 공개를 하면 아마 주가가 그래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실적 발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꽤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나스닥 글로벌 시장을 이끌 것이고 여기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해 나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어일으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결국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을 분석해 나가는데 뭐 HBM이 어떻고 여러 가지가 또 어떻고 디램이 뭐 공급 부족이고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결국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황을 우리가 아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빠지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 기업 분석이다 뭐다 SK하이닉스 현재 이거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이 SK하이닉스 HBM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 올해만큼은 이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또 조정 뒤에 또 상승이 나올지 이런 것들만 알아도 거기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도 SK하이닉스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가 바로 이 섹터의 흐름이죠. 반도체 섹터의 흐름. 근데 이게 사실 1번과 좀 지금 일맥상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흐름, 이 AI 섹터의 흐름들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동일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개별 종목의 섹터인데, 개별 종목의 분석인데, 개별 종목의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개별 종목이라는 건 현재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배경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개별 종목마다 이 상승폭은 분명히 달라지고 하락폭은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9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어 간다고 했어요? 9월 전까지 혹은 10월까지 주가는 상승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분할 매도 관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2000년도에 6.5%에서 1.25%로 낮아지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느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 자,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죠. 역사적인 흐름을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고금리가 동결되는 가운데 첫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그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하지만 인하가 막상 시작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온다. 그럼 언제 상승한다? 언제 상승한다? 바로 이 저금리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 자산 시장은 올라간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뻔하지만 이 뻔한 거를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놓치고 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런 흐름을 거스른 적이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의 목표가를 우리가 개별 종목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시장의 상황을 예측하는 건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상황을 보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앞으로 만약 내일까지의 흐름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돈을 버는 거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기업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뭡니까? 이 계좌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우리 타점이죠. 결국 비쌀 때 매도하고 쌀 때 매수를 하는 건데 이런 타점을 결국 잘 잡는 게 우리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는 거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개별 종목, 시황 브리핑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해드릴 거니까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브리핑과 앞으로 실시간 나오는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SK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도움들을 드리는 거고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던 간에
투자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결국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무슨 뭐 정말 몸을 바쳐서 일하는 임원진들이 아니라면 SK하이닉스가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거니까. 어쨌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개개인의 목표는 결국 내 계좌에 통장에 수익이 꽂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그만큼 이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는 흐름에 따라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 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야, 이 삼전이나 SK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여러분들 4년 동안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제 상승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시간 지나갈 겁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런 눌림목 신호 그리고 고점 신호만 우리가 잘 파악해 나갈 수 있다면, 결국 이 타점만 잘 파악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변동폭에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락이 오던 안 오던 여기에 대한 타점들을 잘 잡아나가면서 우리는 계좌의 수익을 복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고,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분석이 또 중요하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승률이 높아집니다.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승률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타점들을 잘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010-2011 9671로 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사실 주말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바랬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단기 조정 뒤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분기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이거를 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분명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구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 마감 후에도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시황 분석들을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8월 마지막 주 첫째 날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더위가 이제 좀 끝난 것 같고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가을에는 정말 수익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계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좀 같이 좀 만들어 보면서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하루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시장 상황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